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의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R&D 지원 사업 또는 제안서 그리고 사업 제휴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의 용도는 아주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주로 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고 이후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업 사관학교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테마는 탁월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월한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으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갖다가 해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사업계획서는 결국은 평가를 받아야 되죠.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일 테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업화,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게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작성 기준, 평가 기준을 반영한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정부 지원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지원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선정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결국은 선정을 한다면은 그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 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고문에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면은 관련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의 평가 기준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업 사관학교와 같은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관한 안내도 드리고 있고요. 영상 강의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평가 기준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완벽하게 이 평가 기준을 맞추어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평가 기준을 감안해서 작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서의 서식도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해서 서식도 만들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평가 기준과 서식, 작성 요령들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평가위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서식과 평가 기준을 감안해서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평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평가는 짧은 시간 내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 주기를 희망하겠지만은 이게 절차상으로나 아니면은 현실적인 한계상으로 평가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제3의 다른 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게 작성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본인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보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고 사업의 내용을 공감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읽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창업지원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내용의 차별성과 우수성도 확보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는 이런 당락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원 대상자는 한정된 숫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원자를 뽑는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읽기 쉽고 가독성이 높아야지 심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서술하고 논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뭐 이게 텍스트 형태도 중요하지만은 논리적인 이미지, 뭐 프로세서 또는 쉽게 눈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이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뭐 따라서 아주 우수한 편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창업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계획서는 창업자가 왜 이 아이템, 사업의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떤 문제 인식하에서 이 아이템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창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즉, 그 창업자는 창업을 하게 된 배경과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감되고 확인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 고객과 고객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사실은 창업의 출발은 고객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부분들은 고객의 어떤 문제들을 발견했고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겠다는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목표 고객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창업 실패의 많은 이유들을 그동안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명확하지 못한 목표 고객 설정과 고객의 문제 파악의 오류, 또 차별적인 고객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실패의 원인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명확한 고객 설정과 고객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솔루션, 그리고 차별적인 가치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도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이게 서식이 제시되어 있음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창업 기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타겟팅, 목표 고객을 정하고 그 고객의 문제를 갖다가 인식했다면은 이것들이 단순한 주장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그 시장에 대한 얼마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창업은 체계적인 조사나 분석 없이 통찰력과 직관에 의해서도 물론은 가능하겠지만은 이것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통찰과 직관이 아닌 객관적인 시장 분석, 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왜 내가 창업에 도전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게 된 부분들, 즉 기존 시장의 제품의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것들의 근거는 어떤 시장의 여건의 변화, 고객들의 니즈 변화 또는 요구사항들이 따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회를 확인하고 그 기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서는 보여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업의 차별성과 경쟁 우위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또 창업시장과 기존의 기업시장에는 치열한 경쟁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평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창업자들이 경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경쟁 없는 제품과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품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나 유사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내가 개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그러한 기존에 있는 경쟁 제품과 또는 유사 제품 대비해서 어떤 차별점과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우리가 창업자가 어떻게 극복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차별성과 경쟁 우위 전략을 사업계획서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번째는 창업팀의 역량, 그동안의 준비의 과정, 그리고 창업팀의 열정이 잘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이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이나 기술성, 그다음에 시장성이나 경쟁 우위, 창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창업을 실행하는 사람의 역량, 의지, 그다음에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창업팀의 역량과 열정,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누가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수많은 창업자가 동시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은 사람의 차이, 팀의 차이에 의해서 나누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 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에서도 창업팀의 수행 역량과 여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탁월한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는 창업팀의 역량, 창업의 준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9번째는 창업 성공의 가능성과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사업계획서여야 하겠습니다. 즉 두루뭉실하게 이게 정성적으로 답할 게 아니고 객관화되고 정량화된 지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이유는 해당 창업 아이템과 실제 팀이 창업 준비 과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하고 시장에 진입해서 지속 가능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어필하고 이를 달성한 예상되는 매출, 이익, 그다음에 수출이나 고용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예상 계획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창업자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평가자는 창업자를 어떻게 평가하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그 계획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는 창업 도전자가 지원자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층적인 고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획의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창업의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감되는 사업계획서여야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사업계획서는 창업자가 창업에 필요한 자본을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자금으로 창업을 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면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창업 지원 자금을 조달하든지. 근데 창업 지원은 창업자가 필요한 자본을 정부가 사업화 자금, 교육이나 멘토링, 공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주관적인 차별성과 우수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왜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이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창업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러면은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창업을 통해서 성공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내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돌려줘서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 즉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이런 애초에 지원 목적에 합당하도록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한 탁월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